이걸 보시고 나면 적립식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사고 팔았더니 수익률은 어때요? 더 높아. 그러면 파란색을 모아가야 돼요? 주황색을 모아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영포티 개만합니다. 네, 제가 40대이기 때문에 오늘은 영포티스럽게 영포티인 제가 적립식 투자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야? 주식 투자는 적립식으로 해야 되는데 미국 지수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왜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약간 꼰대스러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제가 짓거릴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사고 파는 전략, 추세 추종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살짝 보여드린 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체크를 해보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이 분석 도구는 제 개만화 블로그 오시면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 혹은 영상 설명글에 링크를 타고 개만화 블로그로 놀러 오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왜 적립식 투자를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지 대표적인 ETF 2개, QQQ, 나스닥 ETF죠. 그 다음에 TLT, 미국 장기채권 ETF예요. 이 두 개를 이 분석 도구로 체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을 한번 설득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것은 사고 파는 전략을 백테스팅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고 파느냐?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5일 이동평균선이면은 5일 동안의 그 가격, 종가의 평균, 그거를 점으로 찍어서 이으면은 선이 되잖아요. 점을 이으면 선이죠. 그래서 이동평균선 두 개를 가지고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정의하는 로직을 제가 이미 만들었고, 그런데 이 짧은 이동평균선, 단기, 그 다음에 장기 이동평균선, 좀 긴 거, 예를 들어 5일선, 21선, 11선, 100일선, 이렇게 단기랑 장기의 조합으로 모든 이동평균선 조합을 백테스팅을 해볼 겁니다. 왜? 코드가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조합을 구해서 이대로 사고 팔았을 때 성과가 어떤지, 단순 보유랑 비교했을 때 어떤지, 그것을 살펴볼 건데, 이걸 보시고 나면 적립식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바로 볼게요. 여기 종목 코드 넣고요. QQQ, 나스닥 ETF죠. 그 다음에 이거는 테스트 기간. 일단 2000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보시다시피 3일선부터 200일선까지 모든 조합들을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자세한 로직은 제 블로그 오시면 돼요. 개만화 블로그. 자, 결과 나왔죠? 보시면 이게 수익률 분포 그래프고 모든 조합에서요. 그 다음에 MDD, 최대 낙폭의 그래프입니다. 이 MDD는 내가 감당해야 했던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작을수록 좋아요. 보시면 단순 보유는 MDD가 마이너스 35%로 높죠. 그런데 대부분의 조합에서 사고 파는 전략은 MDD가 어때요? 이 빨간색 평면이 단순 보유 MDD거든요. 이것보다 위에 있잖아요. 다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종합점수 1등은 수익률이랑 MDD를 동시에 고려한 건데 MDD가 마이너스 18% 정도로 단순 보유보다 훨씬 안정적이죠. 마이너스 35%라는 이야기는 1억 투자했으면 3,500만 원이 날아갔던 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수익률도 보시면 모든 조합이 단순 보유 수익률을 이기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미국 지수가 우상향을 했고, 특히 QQQ 지수 ETF는 기복이 있을지언정 우상향 하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좀 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종합점수 1등으로 뽑은 것은 단순 보유보다 수익률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죠. 지금 여기서 3일선, 132일선을 구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추가로 또 테스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일선, 그 다음에 132일선이 1등이었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동평균선으로 사고 파는 전략, 추세 추종 전략으로 투자를 한 거고, 이 주황색 그래프가 QQQ의 그래프예요. 단순 차트 그래프. QQQ는 22년에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때 MDD가 35%였다, 마이너스. 자, 그러면 적립식 투자를 어떤 그래프에 하고 싶어요? 저는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 사고 파는 전략. 이걸 적립식으로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주황색보다는? 주황색은 이렇게 낙폭이 크니까. 자, 이 MDD 변동성이 낮은 전략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MDD 10, 즉 손실을 10% 입을 수 있어. 그 다음에 MDD 30, 손실을 30% 입을 수 있어. 그러면 이 MDD 30이랑 MDD 10 어느 쪽에 여러분들은 더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나요? 당연히 MDD가 낮은 쪽에 더 큰 돈을 투자할 수가 있죠. 왜? 여기 투자할 때가 큰 손실 입을 수 있는데 여기는 MDD가 낮으니까 비교적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즉 MDD가 낮으면 수익률이 좀 부족할지언정 더 큰 돈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금이 커진다 라는 거죠. 이거 억지 아닌가요? 단순 보유가 이렇게 좋고 MDD 35 이거 적립식으로 하면은 얼마 안 되잖아. 꼰대 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 영포티야.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다음은 미국 장기 채권 TLT, 올 웨더 포트폴리오 혹은 영국 포트폴리오로 자산 배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채권을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가시죠. 네, 채권 투자도 필수예요. 자, 이 채권을 단순하게 올 웨더나 영국 포트폴리오처럼 계속 홀딩하고 있는 게 맞냐? 똑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TLT 이렇게 해놓고 다시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 두 개를 가지고 모든 조합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까 QQ 사고 파는 전략이 MDD가 낮은 건 알겠어. 근데 그거는 지금 네가 2001이라는 2000거래일이라는 데이터를 넣고 그 기간 안에서 최적의 데이터를 뽑은 거잖아. 그럼 다른 기간에서는 안 맞을 텐데 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기간을 조절해 가면서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일 가지고 구할 수도 있고 사실 1000거래일 혹은 500거래일 가지고도 최적의 조합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간을 두고 내가 이 조합을 구하는 게 앞으로의 성과에 유리할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선택했던 거는 이렇게 500일이라 해놓고 주기적으로 한 달마다 그럼 데이터가 쌓일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최적의 이평선 조합이 조금씩 바뀌면서 동쪽으로 바뀌면서 괜찮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 생각에 롤링 형식으로 이렇게 최근 500일 그 다음에 30일이 지났어? 그럼 또 30일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또 구해. 그래서 그 조합을 가지고 투자하는 걸 생각했었는데 이거 플러스 500일, 1000일, 2000일 2000일 정도 하면 장기거든요? 꽤 많은 기간을 커버해요. 그러면 이 기간에 내가 한 달마다 다시 구한다고 했을 때 이 이평선 조합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잘 안 변하겠죠. 이거는 고정된 값이에요. 근데 이 최적의 조합을 뽑는 기간이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좀 더 시장의 변화를 캐치해서 변할 확률이 높겠죠.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유효할까? 몰라.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이게 맞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동시에 투자하는 거. 2000일로 뽑은 슬로우 같은 전략. 그 다음에 500일로 뽑은 패스트 전략. 이 두 개를 조합해서 투자하는 전략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영상 설명글 링크를 보시면 돼요. 혹은 자, 결과 나왔습니다. TLT 보시면 단순 보유는 손해야. 마이너스 9%. 여기 있잖아요. 여기 주황색. 근데 대부분의 조합이 수익이 났어요. MDD는 다 위에 있어. 모든 조합이 MDD가 다 개선됐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MDD가 낮은 게 최고다. 라고 했죠. 더군다나 사고 팔았더니 수익률은 어때요? 더 높아. 더 높잖아요. 이 분포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높을까? 13, 53일선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TLT를 파란색 그래프를 적립식으로 모아가야 될까요? 주황색 그래프를 적립식으로 모아가야 될까요? 내가 올해도 포트폴리오, 영국 포트폴리오 혹은 어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채권은 필수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채권이 오를 거잖아. 그럼 채권 투자는 해야겠는데 단순하게 그래서 보유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MDD가 무려 반토막이에요.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졌잖아. 하지만 추세를 정의해서 사고 팔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란색을 모아가야 돼요? 주황색을 모아가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적립식 투자를 하려면 미국 지수, 미국 채권 이런 ETF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고 파는 전략을 만들어서 그 전략을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게 훨씬 낫겠죠. 여기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거지. 왜? 우리가 목돈이 없으니까 월급 받아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조금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이 주황색을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보다 이 파란색을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내겠죠. 사실 이 도구가 있으면 어떠한 종목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는 더 좋겠네. 이렇게 사고 파는 게. 그쵸? TQQQ. 분석해보고 체크해볼 수 있겠죠. 스파이는 어때? 스파이는 그냥 단순 적립식이 낫지 않아? 사고 파는 것보다? 네. 직접 체크해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넣어서 체크를 하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고 파는 게 이렇게 사고 파는 게 단순 보유보다 수익률은 낮을 수 있어요. 물론 수익률이 높은 구간도 있죠. 아까 보셨잖아요, 이거. 내가 투자하는 자산이 하락장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추세 추종 전략은 어때요? 더 월등한 성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QQQ, 스파이, 즉 미국 지수가 이렇게 계속 쭉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 사고 파는 거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이 전략 그것보다는 단순 적립식이 더 나을 수도 있어. 수익률 면에서. 근데 안정성 면에서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파는 게 더 뛰어나다. MDD가 이게 더 낫다. 라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미국 지수가
1년, 2년 넘어 3년 동안 내리 하락하는 금융위기 같이 그런 시절이 만약에 온다면 그때는 당연하게 사고 파는 전략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게 더 내 자산을 지키는 길이겠죠. 계속 모아가는 것보단. 네. 반토막 날 수 있잖아. 자, 아까 QQQ는 못 봤는데 이렇게 닫으면은 종합 결과가 나오죠. TLT 단순 보유했으면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사실 어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투자를 해도 손실일 거예요. TLT는. MDD 거의 50% 반토막. 하지만 사고 팔면 어때요? 사고 팔면 수익이 낮죠. MDD 마이너스 15. 이걸 모아가는 게 훨씬 낫죠. 자, 제가 0%T라고 하고 적립식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어그로를 끌었지만 적립식 투자 해야죠. 목돈이 없는데. 그런데 미국 지수, ETF, 개별 종목이 아니라 전략을 만들어서 사고 파는 전략, 자산 배분 전략, 이 전략을 만들어서 이 전략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 개별 종목, 개별 ETF, 적립식 투자는 답이 아닐 수 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